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두산 로보틱스가 3만원대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 장면을 연출하면서 그 거래 첫날에 5만원대 그 주가를 거의 회복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상장할 때 이 회사가 팔 수 있는 공모주에 참여한 그 보유예수를 확약하지 않은 물량과 그런 또 비상장일 때 투자했던 일부 지분들이 상장 첫 달에 거의 대부분 다 시장의 매물로 출하됐습니다. 이거는 원래 그 처음 시작가 공모가가 26,000원에서 시작해서 바로 첫 거래일에 그 5만 원이 넘는 거의 90%가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바로 차익 실현 매물화된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이후에 줄곧 그 물량이 이제 시장에서 처리되면서 그 지수가, 그러니까 주가가 좀 흘러내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물량이 대부분 소화되고 나서 다시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데요. 이 두산 로보틱스는 우리나라에서 이 협동 로봇 1위 업체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삼성전자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하면서 이 삼성 그룹 내 이 로봇 사업을 아예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몰아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그 삼성전자의 이 핵심 주력 로봇 회사로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 1위 자리가 좀 위협을 받고 있기는 하죠. 그 두산 로보틱스의 글로벌 고객 현황 등을 보면 국내에 현대차나 이런 국내 뭐 전자회사들 뿐만 아니라 그 해외에 있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뭐 캐논 같은 회사도 있고 샤넬 같은 소비자 업체들도 고객으로 모시고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전자 쪽에서 보면 삼성과 LG전자 같은 경우는 자체 로봇 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수요를 돌리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이 가장 큰 고객 중에 한 곳을 놓치게 되는 거죠. 삼성 같은 경우는 반도체나 다른 전자 쪽에서 이 로봇을 많이 이용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도 또 이용을 많이 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산 로보틱스가 좀 타격을 받는 측면이 있지만 그 외에 즉 로봇 사업을 갖고 있는 그 고객 기업들 제외한 나머지 고객들을 다 이 두산 로보틱스는 고객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왜? 이해 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 특히나 이제 소비재 쪽에 많이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커피 모드에 들어가는 이 로봇이나 뭐 팔레타이징 솔루션 같은 것들, 이제 물건을 빠렛하는 거죠. 그리고 뭐 튀김 솔루션 같은 음식점에 사용하는 로봇, 아이스크림 로봇, 뭐 용접 솔루션 같은 기존의 산업용 로봇, 이런 쪽에도 두산 로봇의 이 협동 로봇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 소비재 쪽 고객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가 이번에 공모자금 갖고 여러 가지 그 뭐 사용하겠다고 한 것 중에 가장 큰 게 그 타법인 출자 그리고 운영자금입니다. 그리고 시설 투자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생산 캐파를 늘리겠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 공모가 산출 26,000원이라는 공모가가 의외로 낮게 평가된 겁니다. 물론 이 회사가 적자 회사이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가 적자 회사에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모가가 낮게 형성된 측면도 있고 그때 당시에 비교 가치를 뽑는 비교 기업들의 주가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지만 이 따지고 보면 두산 로보틱스가 공모가가 낮은 대신에 상장 이후에 높은 고가로 거래되고 결국은 그렇게 1년이 지나서 최대 주주인 두산이 거래될 수 있을 때 두산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이 두산이죠. 두산이 최대 주주입니다. 상장 이후에 68%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요. 그 68%의 지분을 갖고 이 계속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경영권과 상관없는 50% 플러스 한 주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시장에서 한 번 더 매도를 해서 이 두산이 투자금을 회수하고 또 일부는 이 두산 로보틱스에 재투자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자산을 운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두산의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두산 로봇은 이 미확약과 15일 확약, 한 달 확약까지는 이미 시장에 다 매물화됐습니다. 그래서 한 500만 주 정도가 이미 시장에 풀린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3개월과 6개월 확약이 남아있는데 이게 230만 주, 240만 주씩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나오는 그 꼭지점 3개월과 6개월 때
한 번 더 시장에서 이 물량 소화 과정이 필요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도 이 코어 홀딩스나 KIP 같은 이 유한회사 같은 기존 주주들 중에 이 보유예수를 그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3개월 단위로 끊어서 매도를 할 수 있게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이제 이 물량들도 대부분 소화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이 3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됐는데 이 매출 외형은 성장을 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영업 손실도 보고 있고 단기 손실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두산 로보틱스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야만 이 손실을 빨리 이제 끄고 다시 손익분기점을 이븐 브레이크를 할 수 있는, 즉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그렇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산 로보틱스는 판매 채널들을 꾸준히 늘려야 됩니다. 지금 현재 올해 목표로 했던 103개의 판매 채널을 지금 기존의 선점 조기에 달성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판매 채널을 꾸준히 늘려가면 그만큼 판매도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겁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 들어서 금리 인상 때문에 이런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것들을 신규로 출점하고 하는 데에서 좀 이 투자가 이연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국내 소비도 위축되면서 소비자 쪽에서, 소비자 아까 로봇 보셨죠? 뭐 치킨이나 또 아이스크림 같은 그런 그 소비재 쪽에서 이제 로봇을 채용하는, 근데 이게 인건비 문제도 있고 해서 로봇을 채용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런 프랜차이즈들이 투자를 결정해야만 하고 하는데, 그 투자 결정을 하기에는 기준금리가 좀 높기 때문에 조달금리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그 금리 여건이 좀 개선이 되면 이 두산 로보틱스는 고객을 확 늘릴 수 있는 그런 조로의 기회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이 기관 투자가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분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 투자도 그렇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이 보호예수 확약한 물량들을 시장에서 거의 대부분 다 소화했기 때문에 3개월 될 때까지는 아직 그 여유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한 물량들 다 소화하고 어느 정도 그 반등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큰 거죠. 물론 이미 주가는 V자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개월 이 보호예수 물량이 시장에 나올 때까지는 시장 내 물량이 손바뀜이 다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근데 3개월, 6개월 이 변고 쪽마다 주가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크고, 내년이 되면 두산 로보틱스는 그런 투자들이 좀 개선이 되면 그런 그 개선된 여건으로 인해서 매출 외형이나 이게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손익분기점을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두산 로보틱스는 이번 공모가 그 적자일 때 해서 공모자금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타이밍을 잘 잡고 상장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또 두산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시장에 팔아도 블록들로 팔 거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가격이, 그러니까 주가가 높을 때 매각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를 볼 때 항상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가 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그 로봇 회사라고 보는 게 뭐 합당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 두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성장은 곧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 성장을 견인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 둘을 잘 비교해서 보시면 두산 로보틱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꾸준히 쫓아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